네, 진사로입니다. 47회 하는 건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가의 국가기념일 지정되다 5월 11일이요. 자, 정부는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친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대요. 1894년 제폭구민과 보국 안민을 기치로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황토현 나왔고요. 제폭구민, 보국안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죠. 폭정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구한다. 그 다음에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선지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키워드 중에 집강소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천하였다라는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별기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통리기무아문의 설립이에요.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별기군을 창설했기 때문에 이제 요 설립이 계기가 됐다고 보면 되겠고,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는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한 거는 뭐 많겠죠. 1910년 이후에 일어났던 민족운동들이 실패한 건 전부 다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2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897년 고종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래요. 자, 국권 피탈 이후 일제가 헐어버렸고 현재는 부속 건물인 황궁우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요거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조에서는 요거를 못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황제가 되십시오라는 그 백성들과 신료들의 그 청을 받고 황제로 즉위하게 된 게 1897년이고, 요때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됐죠. 그럼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될 텐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요게 환구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요 환구단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즉위식을 했던 장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종묘는 그 조선 및 대한제국 역대 왕에 대한 그 왕과 왕비까지 포함이에요. 역대 왕들에 대한 신주를 모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상신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 되면은 이 종묘 가가지고 왕들이 이제 인사를 올렸죠. 자, 그 다음에 요 광해원은 그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에요. 근대적 병원. 요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사직단은 그 곡식의 신. 이 곡식의 신들을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묘와 사직, 이렇게 보통 묶어서 얘기할 때 이 사직은 곡식의 신들을 모셔놓은 곳이라서 이제 풍요를 기원한다고 보면 돼요. 풍년 기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갈게요. 다음 주장을 펼친 단체로 옳은 것은, 일본은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하라. 조그만 땅도 넘겨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 이거랑 관련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보완회예요. 이제 그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애국 계몽운동에 관련된 단체, 이제 보완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요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특히 보완회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권업회는 연해주 지역에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제 연해주 지역에 있었고, 이제 최재형 의사가 이제 초대 회장이었죠. 여기는 이제 그 권업 말 그대로 일하는 거를 권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이 일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 이렇게 했던 연해주 지역의 단체입니다. 자, 요 근후에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그러니까 신간회와 마찬가지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다만 여성단체라서 이 여성들이 연합해서 설립한 단체고, 이제 여기서는 주로 여성의 권익신장,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운동을 많이 벌였어요. 그 다음에 요 토월회는 이제 그 연극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극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극 운동을 벌였어요. 신극 운동. 새로운 형태의 연극에 대한 연구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홍보하는 이런 운동을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 중에 이제 뭐 주요 세력 주축이 이제 뭐 김기진, 박승희 이런 분들이 이 토월회를 세웠는데, 이제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192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카프, 그러니까 조선 플롤레타리아 문학동맹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34번 갈게요. 자, 가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1896년 서재필 등이 창간했다. 그 다음에 뭐 한글판, 영문판이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데서 이 신문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독립신문이에요. 독립협회에서 설립한 이런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요 제국신문의 경우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요 시기에 이제 주로 나왔던 신문이고, 해조신문은 연해주 지역에서 발행됐던 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중요하죠. 1900년대 요때 발행이 됐는데, 특히나 이제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고,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뭐 이제 정미의병이라든지 이런 의병 관련된 것도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제의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요 대한매일신문 특히나 베델, 양기탕 이 두 분이 설립을 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베델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가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우리와 함께 일제에 맞선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호머 헐버트라는 분이 나왔어요. 자, 호머 헐버트는 유경공원 교사로 초빙되어 우리나라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1905년 일제에 의해 가가 강제로 체결되자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헤이그 특사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헐버트 선생은 헤이그 특사랑 같이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뭐 이제 특사 활동 지원도 있었고, 뭐 통역이라든지 길 안내 뭐 이런 거를 주로 맡으셨다고 해요. 자, 어쨌거나 요 1905년에 강제로 체결된 조약,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자, 을사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죠. 외교권 박탈, 그리고 통감부의 설치,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통감부 설치까지 기억해 주세요. 이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 만약에 이 인간이 살아 있었으면은 이제 조선 총독부가 세워질 때 초대 총독이 됐을 겁니다. 다만 저 인간은 그 1909년에 우리 안중근 의사께 이제 총 맞아서 죽게 되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천주교 포교 허용과 관련된 조약은 조프수호 통상조약이에요. 프랑스하고 맺은 겁니다. 조프수호 통상조약 1886년에 맺었어요.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그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여러 나라들 맺었어요. 프랑스도 그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요거는 그 1차 한일협약. 뭐 연도는 안 쓸게요. 1904년인데 요 1차 한일협약 때 그 고문정치 요게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고문정치를 통해서 이제 그 들어오게 된 고문이 두 인간이 있죠. 그 재정고문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고문인 스티븐스. 그래서 요 메가타가 요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백동화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전부 바꾸는 요런 정리 사업을 실시했고, 이 결과 민족 자본이 몰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그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그 금본위제가 시행이 돼요. 이제 그 전에 갑오개혁 시기에는 은본위제가 시행이 됐었고, 이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때 금본위제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스티븐스라는 인간은 그 외교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대한제국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씨부리고 다녔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우리의 그 장인환, 전명훈 요 두 분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스티븐스가 나타났을 때 이제 저격을 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은 1907년에 체결된 그 한일 신협약, 이거를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약 체결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됐다. 그리고 이제 차관 정치도 시작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이때 이제 직장을 잃어버린 군인들이 당시에 거병하던 의병에 대거 가담을 하죠. 그게 정미의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헐버트 선생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처럼 본문에 뭐 을사늑약 설명할 때 나오기도 하지만 이분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경공원의 교사,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삼인필지, 이런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이게 한글로 만든 세계 지리서인데, 그러니까 이 헐버트 선생이 그 무려 우리 한글을 이용해서 세계 지리 책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다라는 거고, 심지어 읽기 편하도록 띄어쓰기 기법까지 당시에 쓰셨어요.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덜치고 갔습니다. 라고 나왔죠. 자, 만해 한용운의 작품입니다. 라고 돼 있고,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이 한용운 이분에 대한 행적 업적을 찾아내라 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나와 있다시피 독립운동가이자 승려, 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하셨던 것 중에 뭐 이제 작품으로는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 같은 이런 명작들이 있고, 이제 독립운동으로는 대표적인 게 그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승려로서 하셨던 일을 이제 보면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답 5번이에요.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용운 승려께서 그 불교 개혁을 위한 활동, 불교 개혁 요걸 위한 활동으로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승려이자 시인, 독립운동가다라는 사실을 알면 아마 선지에서 답 찾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신민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대성학교 설립을 주도하셨던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자, 잡지 어린이를 발견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 주도하신 분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고요. 자,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한참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7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까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자,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에 있었어요. 이제 1909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제가 통감부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의 승리. 요거는 이제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민족의 이게 독립을 향한 열망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요 이후에 각지에서 독립운동 관련된 활동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제 뭐 그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그런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항일 무장투쟁 요게 더 활성화됐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1920년에 들어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항일 무장투쟁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뭐 의열단 같은 것도 설립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에 보시면 윤봉길 의사 훈커오공원 의거. 요거는 이제 1930년대 초입니다. 물론 요 전에 이제 같은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의사께서 이제 일왕이 탑승한 마차를 향해서 수류탄을 던지셨던 요런 의거 활동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 뒤이어서 윤봉길 의사의 훈커오공원 의거 활동도 있었다. 도시락 폭탄 던지셨죠. 요거는 이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요게 이제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 그러면 순서가 나오죠. 가나다. 바로 이 순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8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저술했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기록한 요게 이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그 신채호 선생님께서 쓰신 대표적인 책이 일제강점기 때 썼던 게 두 개가 있어요.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선상고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역사를 가리켜서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정의한 거, 요거는 조선상고사입니다. 이게 이제 아와 비아의 투쟁. 이게 이제 조선상고사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고, 이 조선사 연구초의 경우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운동을 가리켜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1대사건. 그러니까 조선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벌인 게 결국은 금나라 정벌과 그 다음에 그 4대 거부잖아요. 이제 서경천도 하면서 금정벌 및 4대 거부 요거를 추진했던 거라, 이제 고려의 그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한 웅대한 기상을 표현한 운동이다라고 보신 건데, 다만 이게 문벌 세력에 의해서 좌절이 되잖아요. 김부식 관군에 진압되니까 이제 이걸 가리켜서 우리 민족의 그 웅대한 기상이 꺾이면서 그 이제 선비들에 의한 문치주의 국가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안타까워하셨던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 수록되어 있고, 이 조선 상고사에서는 역사의 정의를 아와 비아의 투쟁 기록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제왕운기는 이승휴라는 분께서 지으신 그 고려시대의 역사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강목은 말 그대로 강목, 그러니까 이제 개요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 역사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려실 기술은 이긍익이라는 분께서 저술하신 조선시대의 역사서인데,
주로 이제 이게 야사 쪽이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예,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호해요 호해. 의열단원 가가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조선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의열단원인데 사실 선지에서 답 찾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의열단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물론 이거는 김원봉 선생님께서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조선혁명선언, 이거를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열단 단원들입니다. 이제 보통은 3분 정도를 기억하시는데 시험과 관련돼서 제가 5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상옥 의사. 자, 이 김상옥 의사께서는 이제 그 의열 활동을 하셨던 장소가 종로 경찰서.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가 이제 식산은행하고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따라서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나석주 의사입니다. 물론 선지에 그 의열단원이 나석주 의사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답 찾기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익상 의사가 계신데 요 분은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분이 2분 정도가 계시는데 박재혁 의사. 요 분은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셨습니다. 다만 그 한능검 시험에서 이 박지혁 의사가 출제됐을 때는 이렇게 본문으로 나온 적은 그러니까 선지에 나온 적은 거의 없었고, 본문으로 출제될 때는 주로 의열단 관련 문제보다는 그 지역 관련된 문제로 부산 쪽에서 요 이제 찾는 문제가 나왔던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김지섭 의사 정도가 계십니다. 이 김지섭 의사는 그 일본 왕궁 일왕 궁궐에다가 폭탄을 던지셨다 이거죠. 이 김지섭 의사의 경우에는 그 왜 관동 대지진이 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있었는데, 이 대지진 이후에 그 일본 놈들이 이제 자경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한인들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막 죽여요. 그러니까 한인이면 죽였다 이거예요. 뭐 그 조센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조센진 여자들 치마 속에 폭탄을 숨겨가지고 다닌다.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이제 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일본인 같지 않다 싶으면 붙잡아가지고 야, 너 1에서부터 10까지 일본어로 말해봐 했는데 발음이 어눌하다 그러면 조센진하고 죽이고 이랬던 일이 만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지섭 의사께서 그걸 보고 막 거의 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때 내가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의열단에 가입했다가 일왕 궁궐에다가 폭탄 투척 시도하셨다는 거죠.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5분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박지혁 의사는 지금까지는 지역 관련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고, 이 김지섭 의사는 아직 본문 외에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 독립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에 있는 나석주 의사입니다. 자, 근데 다른 선지에 계시는 분들, 이 다들 무게감이 어마어마한 분들 계시죠. 자, 이 김규식 선생님, 이분은 그 신한청년당, 다 쓰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쓸게요. 이제 신한청년당에서 그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 자격으로 파견이 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임시정부가, 이 김규식 선생께서 파리에 가 계신 동안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임시정부에서 김규식 선생을 이제 그 외무부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 정부 대표의 정권 대신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김규식 선생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이제 몸담으셔가지고 부주석을 지내셨고, 이때 주석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그 광복한 이후에도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김구 선생님하고 남북협상,
요런데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겠지만 다들 굵직한 이런 일만 하셨다는 거고. 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은 그냥 중요한 두 단체, 제가 아까 뭐 대성학교 말씀드렸지만 신민회, 그 다음에 미주 지역에서 흥사단, 이 두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좀 굵직한 일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요 이육사 시인입니다. 시인 겸 독립운동가. 이분은 이제 1930년대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주요 작품으로 보자면 광야, 절정, 그 다음에 꽃.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우고 있는데 이육사 시인 나올 때마다 가끔씩 까먹는 작품이 있어요. 청포도.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음. 가슴은 한박 적셔도 좋으련. 뭐 이런 명문이 들어있는 청포도. 이런 작품들을 쓰셨고, 작품을 쓰신 게 이거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 활동으로는 뭐 이제 대구 쪽에서 하셨던 것도 있지만,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 여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셨어요. 졸업. 이제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안동을 가가지고 이육사 시인의 문학관, 이제 생가와 이제 그 묘소를 다 이제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고서 알았는데 이분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들어가셨다는 건 물론 그전에도 알고 있었고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졸업하시기 직전에 그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자, 즉 이 김원봉 스님하고 1대1로 독대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제 그 아마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김원봉 선생님께서 그래, 자네는 이제 졸업을 하니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물어보고 이제 어디 갈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일을 주셨다고요. 미션을. 근데 이제 이육선 선생님께서 김원봉 선생에게 저는 국내로 들어가서 독립투쟁 활동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김원봉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이제 뭐 국내에서 어떤 일을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육선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하시기 전에 일제한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옥고를 또 치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여러 번 감옥에 들락날락 하셨고, 이제 그 조선혁명 간부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또 이제 일제한테 발각이 돼서 또 감옥에 가시고 이제 17번 가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주로 이제 그 이분께서 활동하셨던 데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 한번 갔다 왔다고 참 많이 떠들죠. 40번 가겠습니다. 자, 가단체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단결을 공고히 함,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신간회죠. 신간회의 창립할 때의 강령입니다. 특히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신간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신간회 관련된 활동, 뭐 이거 정답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독립공채를 발행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의 6조를 건의했다. 요거는 이제 독립협회.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 요거는 그 조선어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0분까지 말씀드렸고요.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